자, 당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주문 많이 아파. 오늘은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 관계자분들이나 이미 업체를 통해 결혼하신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국제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없어요. 1,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맞선을 보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해요.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하물며 결혼을 선택한다는 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정작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선택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다면 이건 좀 엄청난 도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뭐 사실 우리가 무당이나 프로 갬블러는 아니잖아요. 뭐 수년간 연애하고 결혼해도 사실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상대방의 그 한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짧게 주어진다면 분명히 초조함 때문에 얼떨결에 결혼 상대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렇게 얼떨결에 했다.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업체를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그동안 너무 외로움이 누적이 돼서 분명히 되게 쉽게 사랑에 빠져요. 금사빠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아요. 오랫동안 연애 안 하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런 국제결혼에서 이 금사빠 기질은 더 위험해요. 왜냐면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상대방의 표정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자,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의 이상형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평균 이상 되는 외모에 처음 보는 여자가 미소를 지어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의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진짜 쉬워요. 사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처음에 만나면 서로 웃어요. 물론 맞선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꽃뱀은 아니지만 꽃뱀들도 이런 식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호구들의 마음을 살살 녹일 거예요. 만약 나도 모르게 그냥 상대방의 미소 하나 때문에 그냥 내가 호구가 된다면 아마 그 순간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국제결혼업체는 결국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결국 이익을 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의 결혼을 최대한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국제결혼의 소득 기준이 지금 현저하게 너무 낮아요. 2019년 2인 가구 기준이 1743만원이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사실 기본적인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먹고 살만한 거잖아요. 사실 뭐 월 200만원 가지고는 혼자 살기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 헬조선에서. 하지만 업체에서는 아무리 열악한 조건이라도 일단 결혼을 시켜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최소한의 커트라인만 넘으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만 없다면은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킬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내가 조금만 벌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겠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일자리 찾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그런 그룹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식당 일만 찾아도 월 200만원 쉽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실제 우리 한국인이 받는 소득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치는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 보통의 한국 사람들 경제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낮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문제점.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건 꼭 업체를 통한 결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국제결혼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요. 상담을 하러 글을 남겨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국제결혼을 한 나이 많은 회원들이 전부 다 이런 댓글을 달아요. 아니, 그 나이에 뭐 무슨 벌써 국제결혼 생각이냐고. 나중에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은 한 30대 후반쯤 되면 그때 한번 찾아봐라. 정작 국제결혼 선택한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건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 스스로 국제결혼 자체를 수준이 낮다고 폄하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사실 국제결혼을 최선책으로 선택하고 싶어도 이런 편견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만약 본인 리즈 시절에 국제결혼을 선택해서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늙어서 하는 결혼보다는 행복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하는 사람들도 좀 젊어지고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수준이 올라간다면 사회적인 편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업체를 통한 결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두 가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신부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배워서 와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어를 배워서 베트남어 시험을 쳐서 와이프가 한국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와이프가 지금도 한국말을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한국어 자격을 갖춰서 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육시설들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도 기본적으로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와이프는 사실 수준이 뭐 어린이집 다녀야 될 수준인데 당장에 학교를 가면 중학교 수준의 수업을 하니까 사실 학교 가도 아무것도 이해도 못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뭐 업체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언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오신 거에 대한 부러움은 있어요. 뭐 저도 당장에는 와이프랑 베트남어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와이프 본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적응해야 하니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항상 가지고는 있어요. 두 번째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엄청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마치 메이저리그와도 같은 한국의 학교 때문에 적응력은 진짜 최고예요, 최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진짜 솔직히 결혼하기 정말 힘든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시골에서 빡세게 늙은 노부부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 분들은 시집을 와서 그걸 버텨내요. 이런 점도 저는 사실 엄청 부러워요. 자, 왜냐면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한국에 오는 걸 마치 군대에 끌려오듯이 되게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기 때문에 뭐 사실 다른 결혼 이민자분들에 비해서 제 와이프가 가진 조건은 되게 좋아요. 뭐 저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항상 자유로운 시간을 줘요. 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런데도 와이프가 어쨌든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뭐 이런 점을 볼 때 한국행에 대한 강한 의지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뭐 싸움을 한다든지 조금 어떤 문제점이 생겨도 이혼까지 갈 확률은 좀 낮을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제가 어차피 이런 말을 안 해도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신중함을 가지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뭐 제가 말했던 이런 작은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앞으로도 가끔씩 뭐 이렇게 베트남 결혼에 대한 정보, 뭐 앞으로도 가끔씩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